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화관의 중심 연결, 소장에 박테리아가 가다 정식해서 균형이 깨어졌음에 나타내는 여기까지 증상. 우리 소장이라는 것은 우리 위와 대장을 연결시켜주는 소화장기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 통로입니다. 그동안은 소장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화기관, 소화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할수록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었는지, 이름은 소장이지만 이름에 거의 맞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죠. 자,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위와 대장. 그러니까 소장이 잘못되면 위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식도가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장이 그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장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질환, 신드롬이 있습니다. SIBO라고 하는데요. SIBO. 영어로는 Small Intestinal. Small Intestine은 소장이라는 영어 단어이고, Bacterial Overgrowth. SIBO. 즉, 소장의 세균이 가정식하는, 가다하게 정식하는 신드롬, 정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장부터 대장까지는 수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균들의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대표적으로 위에는 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 1ml당 1000개 이하의 세균이 사는데, 그 세균의 대부분도 알고 보면 헬리코박터죠. 헬리코박터는 그 특유의 보호하는 기전, 그 다음에 나선형 구조로 인해서 점막 속에 파고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위산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박테리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섭취했을 때 대장으로 잘 내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 코팅 기술이라든지 전달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소장에도 위장보다 조금 많이 살지만 그렇게 많은 균들이 못 삽니다. 밀리미터당 10,000개 이하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에는 밀리리터당 100억 개 이상의 균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익균, 유해균, 유산균, 수많은 균들이 공존하고 상호 협조, 경쟁하면서 우리 몸의 흡수작용, 면역작용,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우리 몸의 면역계와 소화흡수, 배설에 관련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소장 안에 균이 가다하게 정식합니다. 10,000개 이하로 자라야 되는데 가다하게 정식하는데, 가다하게 정식하다 보니까 정식해서는 안 될 세균이 소장 안에 가다하게 정식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가다 정식한 세균들은 나쁜 가스들, 그리고 장내 신경총, 소장은 아까 전달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장은 일부 소화액의 분비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작용을 잘 못하게 해서 세균들이 우리 몸의 소장의 기능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10가지 증상. 일단은 이 장내 세균들, 장 안에 만들어진, 소장 안에 만들어진 세균들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팽만하면서 가스가 계속 찬 느낌이 있죠. 가스가 차고 아까 제가 장 운동을 저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통과 장 경련이 빈발합니다. 또 장점막, 소장점막을 공격하고 장 운동 자체가 여기서 망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되는 전달하는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장이 압박을 받아서 설사가 일어나든지 소화불량으로 해서 변비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SIBO, 그러니까 소장 안에 세균이 가다 적식하는 것이 기능성 위장 장애와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의 운동신경총을 소장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들이 공격을 해서 독소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기능성 위장 장애,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너무 빨리 되면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변비를 일으키고 이런 증상들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음식을 먹어도 특별하게 탈이 나지 않는데 이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서 비타민을 흡수하는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E, 대부분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산화 작용하는 비타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이 결핍되면 항산화 작용이 떨어지고,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우리 혈구를 만드는데,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비타민 D의 작용, 골밀도라든지 우리 몸의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예방하는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소장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 분해 요소, 리파제를 배출을 해서 지방을 잘 흡수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방이 흡수 안 되죠. 그러니까 변으로 기름 뜬 변들,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점막, 대장점막에 자극을 주죠. 장누수정운이 생깁니다. 장누수정으로 인해서 빠져나온 독소들이 우리 몸을 타고 번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염증, 만성염증, 만성통증,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부 쪽에 가서는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피부의 뽀록지라든지 피부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배가 부르고 이전과 다르게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서 소화 패턴이 바뀌었다. 설사변비. 근데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특별하게 대장 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15가 그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옆에 살펴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장누수 증후군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SIBO, 그 15 때문에 소장에서 박테리아가 가정식을 해서 소화관 운동이 망가져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 운동의 저하로 인해서 대장에서 부담을 받게 되면 대장은 장누수 증후군의 위험 요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15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들어봤는데요. 바로 저산증과 소화 불량입니다. 우리의 장은 산도가 위로부터 소장, 대장을 내려갔을 때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 산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 폐하가 굉장히 낮고 위산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점점 갈수록 위산의 분비가 떨어지는 정상적인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위산 자체가 적게 분비되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박테리아가 소장 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산증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축성 위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산을 분비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 중년 이후에 노년층에서 이런 15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위산의 분비가 떨어지는 것, 위축성 위험이나 헬리코박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과도하게 먹는 약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다, 어떻게 보면 15의 증상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습니다. 위산 가다가 아닌데도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 위산이 억제가 되겠죠. 그럼 위산 자체가 세균을 죽이고 제거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박테리아가 우리 장 속으로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가다 증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겪게 되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령이 되면 우리 몸에서 산을 만들어내는 위에 분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죠. 아연이나 비타민 B1, 티아민이 결핍돼도 저산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위축성 위험이 장기간 진행되면 위산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도 위산의 분비가 소모가 많이 되면서 위산의 분비 자체가 고갈되게 쉽고요. 만성질환, 운동 부족은 위산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능력,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장 속에서, 소장 속에서 세균이 가다 증식하게 됩니다. 대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도 15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장에서 박테리아가 가다 증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하게 위산이 기능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산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위산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위산이 너무 고갈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식하셔야 되고요. 균형식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위산을 도와주는,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불필요하게 위산이 너무 남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산 억제제는 남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장기간 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위산 가다 증상이 아니고 소화불량 증상이나 15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위산 억제제를 습관적으로 드시거나 제산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15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산을 아껴주려면 운동과 스트레스 조절로 소화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5는 또 장내, 리키거스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장에 있는 음식물들을 장으로 잘 내려보낼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소화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소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보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예방하는 법을 잘 파악하셔서 시보를 미연에 잘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